가장 중요한 부분 저를 저것 뽑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꾸 까먹습니다. 정말 저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3번이요.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2년 동안 가지고 계셨으면 9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사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일부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네. 그리고 이 요건을 다 만족해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해서 고가주택이 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또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도세 비과세는 9억 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9억 원을 뭐 대부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어느 정도는 내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요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면서 거의 이제 양도세를 내지 않는 그런 제도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 요건이 내년부터 아주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년당 2%씩 최대 30%니까 1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아예 공제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이건 혜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이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들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종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혜택이 1년당 원래는 8%씩이었는데 2020년 올해입니다. 2년 이상 거주했다라는 전제에서는 1년당 8%씩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달려지냐면 2년 이상 거주는 기본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보유기간 1년당 4%, 그다음 거주기간 1년당 4% 각각 최대 40%씩 해서 나눈다는 거죠. 네.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21년부터 최대치로 받으려면 보유와 거주를 둘 다 10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표 보실 때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요. 보유를 3년을 하고요. 거주를 2년을 할 경우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거주는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12%만 공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2년을 거주하면 8%를 공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보유 3년, 거주 2년이면 총 20%를 공제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확인 결과 그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 집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필독입니다. 필독. 우선 첫 번째입니다. 실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특공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유가 연 8% 공제율이 올라갔는데 보유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유 4%, 거주 4%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인 사람들에만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이죠. 네네.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1세대 그렇습니다. 1주택이라 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양도세를 내는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과 1년당 4%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많이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2년은 거주했는데 보유는 굉장히 오래 했고 2년은 거주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거주할 계획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올해 안에만 매각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촉박하죠. 합니다. 하여튼 네. 내년부터는 네, 그게 안 됩니다. 네. 거주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80%까지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80%까지
2년까지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2년은 2년을 기본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네. 안 되면 장특공제를 아무리 오래 가지고 계셨어도 30%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역 불문입니다. 지역 모든 불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거주 2년은 비과세 이외에 필수입니다. 요거는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취득 주택만 해당이 되죠. 하나 더 있죠. 네. 파리 대책 2017년도 파리 대책 경과된 다음부터니까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한 집에 대해서 네. 이제 2년 거주를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거주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면 실거주 2년 안 하셔도 일단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3번입니다. 저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이 타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를 적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거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자꾸 까먹습니다. 정말 저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이요. 예,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고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는 네.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현재 기준, 그러니까 2020년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는 매각하는 시점에 1주택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매각 시점에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럼요. 예, 이게 예, 핵심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네. 계시고요. 다주택 보유자가 2020년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세 채 가지신 분이 첫 번째 집 팔아서 양도세 내고, 두 번째 집 팔아서 양도세 내고, 마지막 집은 그 다음날 팔더라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올해까지는. 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주택 보유자가 선순위로 주택을 매각해서 양도세를 내고 마지막 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 판단의 보유 기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지막 남아 있는 상황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고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선순위로 주택을 매각하고 마지막 남아 있는 상황에서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요. 다주택 보유자가 선순위로 매각한 게 2020년 올해고 내년에 매각해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남아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2022년 이전에 매각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강조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도 역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저 표에서 보면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한 집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나는 먼저 숙제를 해야지, 먼저 매를 맞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먼저 들어가서 2년 거주를 마쳐요. 네. 그럼 본인은 나는 이제 숙제는 끝났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가 선순위로 주택을 매각하고 마지막 남아 있는 상황에서 2년 보유해야 비과세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해외여행 세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거주 기간이란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본인은 취득과 동시에 2년 거주 실적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다주택 보유자인 상황에서 선순위로 매각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집이 저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했던 집이라면 네. 혼자 남아있는 상황, 한 채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2년 거주와 거주를 2년 해야. 보주를 해야 될 가능성이 세법 해석상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먼저 숙제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매각해서 비과세를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네.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주택을 해소한 다음에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을 지나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건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한 경우에도요. 다주택일 때 미리 거주해 놓으면 안 되고요. 1주택일 때 거주해야만 바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행 그렇게, 세법상. 예, 네.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요.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일단 멈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부동산 대책 결국 매물이 많이 나와서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게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이제 1세대 1주택 얘기를 주로 드렸고요. 다주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주택 보유자의 가장 큰 부담은 일단 종합부동산세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사실 양도소득세라고 그렇습니다. 볼 예. 수가 있죠.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값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율, 이걸 보통 기본세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이 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도록 돼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더 강화가 됩니다. 단기 매각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40%고 1년이 넘어가면은 1년 이상이 되면 기본 세율로 떨어지게 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 단기 매매에 대한 기준도 더 엄격하게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여름에 이게 아마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를 지금 많이 권하고 있잖아요. 네.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1년 이내에 이걸 팔 경우에 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것도 의무 임대 기간 4년 또는 8년의 절반 이상을 임대를 해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1주택, 2주택인 경우에 올해 팔 경우 내년 팔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로 한번 금액을 보면 더 감이 잘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주택이 구입 시점과 취득 시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제 주택이 며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몇 년을 보유하고 몇 년을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표는 1주택을 가정한 건데요. 2억 원의 취득에서 12억 원의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을 한 10억 겁니다. 올랐네요. 예, 10억 원 올라가는 걸 가정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보유기간은 10년이고요. 다만 여기서 전제가 있는데요. 고가주택인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네.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않는 것 딱 둘로만 구분이 네. 되는데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최대 4가지 경우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2020년 지금 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 매각을 하는데 2년을 거주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이지만 2년을 거주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0년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도 가능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79만 원이 이야, 나온다. 정말 적네요. 예, 네. 굉장히 적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 2년은 거주는 했는데 내년에 매각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 매각하는 겁니다. 10년은 보유했는데 2년 거주했어요. 그러면 일단 비과세는 가능한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 10년에 대해서 40% 받고 8%를 받으니까 받죠. 네. 그러면은 이제 총 48%를 받아서 양도소득세가 이 679만 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이제 3,269만 원까지 뜨게 된다. 그 10년 동안 거주 못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장특공제가 확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가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내용을 한번 봤었어요. 2017년도 파리 대책 이전에 구입한 집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파리 대책 이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 1년당 2%씩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가능한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밖에 못 받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갑자기 이제 6천만 원대로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군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거주는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네. 이 경우는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비과세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년당 2%씩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3억 2,9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야. 결국 못 파는 거죠. 뭐 저렇게 맞습니다. 되면. 네. 이제는 1주택일 경우,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군요. 예. 다음 이제 2주택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2주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거는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설명을 네. 드리는 건데, 2주택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2021년도 5월 31일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기본 세율이 1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양도소득세는 5억 3,100만 원까지 네.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일은 2021년도 6월 1일이 경과되게 되면 20%포인트가 가산이 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게 되죠. 네. 6억 4,100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주택자들 집 파실 계획이 있으면요. 6월 1일 전에 파셔야 물론 세금 많지만 그나마 조금 절약할 수 있다. 조금이 아니네요. 1억 절약할 수 많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속고 살지마에서는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이어지는 이 주택 양도세 세제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속고 살지 마에서 전해드리는 최강의 절세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